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죠?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네, 어제도 저 증시가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어제하고 엊그제죠, 특히 엊그제. 네, 어제는 좀 하루 쉰 거고. 오늘 또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네, 오늘은 이제 그 환율이 지금 계속 오르죠. 환율이 이제 급등한 거에 따른 이제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 주제도 환율 급등 스트레스와 뭐 증시 투매, 그죠?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뭐냐면, 환율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이들 불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율 급등이 지금 왜 하는지, 그죠? 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런 질문을 저도 오늘 되게 많이 받았는데 답변을 다 안 해드렸어요. 환율이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그래서 답변을 안 해드렸는데 왜 그랬는지도 얘기를 해드릴 거고. 네. 뭐 지금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막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던데 그것도 짚어드리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하는 강의할 때 이제 썼던 지표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녁 방송 때는 이제 그게 좀 어려운 지표들이 많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게 많은데 또 정회원들용 강의용이라서 얘기 안 했던 게 좀 있었는데 그것도 오늘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갖고 왔어요. 다가 아니고 많이 갖고 왔는데 그것도 좀 오늘 좀 풀어서 좀 편안하게 좀 해드릴게요. 그 결론이 뭐냐면 들어보세요 일단. 들어보시고 뭐 그 모든 이제 그 선택은 그죠?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인데 여기에서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제 말씀을 이따 본격적으로 얘기할 때 그 전에 얘기를 할 건데 듣고 싶은 분들만 들으시면 돼요. 왜냐면 이따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두를 다 데려갈 수가 없어요. 원하는 사람만 정말 간절한 사람만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저녁에 무료로 하는 방송이라고 해도 좀 가릴 건 가리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아직 뭐 많이 안 들어오셨으니까요. 일단 지수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저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네. 일단 이제 오늘 지수를 보면 그죠? 네. 코스피 지수가 2.45% 급락을 했죠, 그죠? 많이 빠졌어요, 그죠?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 지수가 여기는 3% 넘게 빠졌죠. 3.47% 이제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이제 폭락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써야죠, 그죠?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오늘 그 우리나라만 이런 건 아니고 아시아 증시 자꾸 체크를 해드리는데 잠깐 볼까요? 네, 보시면 아시아 증시 중에서 여기에요. 일본 증시가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우리보단 덜 빠졌죠. 근데 여기도 장중에는 2% 넘게 빠졌었어요. 일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주는 마이너스 0.5%. 확실히 덜 빠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해드렸지만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이 요번에 증시가 많이 빠졌고 기술력이랑은 상관없는 나라들, 그죠? 거기는 덜 빠졌어요. 호주가 기술 강국은 아니거든요. 그죠? 네. 중국 증시는 1.5%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홍콩 항생지수가 마이너스 3.4%,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이 2.6%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많이 빠졌냐면 우리나라, 대만, 일본 이런 식이에요. 네. 근데 기술력이랑은 별로 상관없는 나라들을 잘 보면 호주 0.5%, 그 다음에 태국 0.7%, 인도네시아 0.5%. 여기는 장중에 오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빠졌었어요. 인도는 0.8%. 그러니까 하락이 별로 없죠. 제가 그때 이상하게 전 세계 나라 환율이 막 급등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다. 그죠? 네. 기술력이 좀 뛰어난 나라들 위주로 환율이 오르고 있고 그쪽 증시가 더 지금 하락이 심하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유독 많이 빠진 거예요. 또 남들 빠질 때 그죠? 더 빠지고 많이 빠지고 남들 안 빠질 때 빠지고 우리나라가 좀 골병 들었던 거죠. 환율은 이제 뭐 외환위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증시,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 이어서 오늘 왜 투매가 또 많이 나왔냐면 장 초반에는 오르고 있었어요.
코스닥 지수가 장 초반에는 보시면 플러스 0.6%까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떨어진 거예요. 왜? 환율이 급등하는 게 또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던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만 불안한 게 아니고요. 이 정도면요, 기관 투자가들도 지금 불안해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지금 불안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패닉에 빠져서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개인들이 또 투매에 나온 이유는 뭘까요? 신용 반대 매매 때문에. 그거는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긴 나오는데 많이 나오진 않아요. 양이 이미 6월 달에 이제 많이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 기사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막 그런 뉴스 많이 나오죠. 외환위기 가능성. 네. 근데 그 기사 많이 보신 분들 저 2번 한번 찍어보세요. 지금 아직 많이 안 들으셨으니까 번호 좀 열심히 찍으세요. 네. 귀찮으셔도 찍으세요. 네. 자꾸 누르다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실 수도 있어요. 네. 우렁농장님하고 상큼님도 어서오세요. 네. 뭐 외환위기 가능성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자, 일단 제가 한마디 하고 시작할게요. 뭐냐면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듣고 싶으신 분들만 들으시면 되는데, 특히 나는 종목 손절 안 하고 어떻게든 버텨서 난 수익내고 팔아야 되겠다, 나는 주식을 오래오래 하고 싶다, 여기서 털리기 싫다, 끝까지 이겨낼 거다, 그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아니요, 난 당신 말 못 믿겠다, 나가세요. 네. 나가시고, 난 내일이라도 손절을 하고 싶다, 나가세요. 섞여 있으면 안 돼. 나가셔야 돼. 나가셔야 된다니까요. 그 영화 중에 그 스파르타가 아니고 300이라는 영화 있죠. 거기에 보면 300명이 그 페르시아 군대, 그 엄청난 군대를 막 막아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300명만 있어도 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성경이 원조겠죠.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거예요. 불안한 사람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300명이 아니라 3만 대군이라고 해도, 그죠? 불안한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그 군대는 전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손절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나가시면 됩니다. 네. 불안하시면 나가세요. 네. 근데 끝까지 버티겠다, 참고 잘 들어보세요. 많은 걸 갖고 왔어요. 많은 거. 네. 우리 라이브 회원들도 들으시면은, 저 양반이 오늘 총정리해 주려고 갖고 왔구나. 오늘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런 날은 감성적으로 방송하면 안 돼요. 무조건 기회다, 이렇게 하긴 싫고, 근거 자료를 많이 갖고 왔으니까 보고 힘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제 외환위기 가능성 얘기를 막 하는데, 자, 뭐 갖고 지금 괴롭혀요? 지금 투매는요, 지금 저 사람들이 투매한 거는 실제 위기가 와서 투매한 게 아니고, 자꾸 위기가 온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투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도 뭔가 근거 자료, 즉 데이터나 뭘 제시를 해야지 속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갖고 속여요? 영국이 지금 뭐 감세 정책을 펼쳤는데, 그래서 유럽이 망할 것 같아서 지금 그러면서 좀 난리지는 거 아니에요? 영국의 파운드화가 뭐 급락하고 있다. 그래서 영국도 이제 뭐라고 그래? 영국도 무슨 어디예요? 영국도 구제금융,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 별의별 소리가 다 하더라고. 우리나라 외환위기에 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블룸버그에서 외환위기 올 수도 있다, 뭐 그 얘기를 살짝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모든 언론사들이 그 기사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이제 증폭을 해가지고 막 내보내는 거예요.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서 가볍게 얘기했는데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더 그걸 막 지금 네, 동네방네 그냥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창윤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근데 언론이 문제 맞죠. 근데 이제 이겨내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그죠?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가능성이 올 거라고 하면서 뭘 갖고 하냐면 파운드화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재밌는 얘기하기 전에 제가 원래 그 100% 확실하다 뭐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네.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감히 오늘 그런 말을 딱 한 번만 써볼게요. 네. 제 경험이라는 거는 제가 살면서 주식하면서 느낀 경험과, 그리고 책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본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이거예요.
위기는 절대 미리 얘기해주고 오지 않아요. 뭐 외환위기 어쩌저쩌 그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외환위기. 그 외환위기가 98년 그 전에 온 거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외환위기 터지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도 정부에서도 그랬고요, 언론에서도 그랬어요. 절대 외환위기 안 온다고. 그리고 뻥 터졌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있죠?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안전하다고. 그리고 뻥 터졌어요. 새벽에.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 터졌어요. 옛날에 IT 버블, 그럴 리 없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졌어요. 새해 초에. 절대 안 온다고 하다가 뻥 터지는 게 진짜 위기예요. 코로나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괜찮다. 그러다 뻥 터졌잖아요. 그죠? 네, 진짜 위기는 괜찮다 그러다가 뻥 터집니다. 저 같은 사람이 괜찮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정부 고위 관계자, 대통령, 하여튼 그 전문가들이 절대 안 온다고 그래요. 네버. 네, 그러다가 뻥 터지는 게 금융위기, 외환위기입니다. 환율이 이만큼 오른 상태에서 외환위기 온다고요? 진작 좀 얘기해주지.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리고 자꾸 이제 그 98년 외환위기 때하고 똑같다라고 자꾸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겪어보긴 했어요. 그거 겪어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나이 이제 50, 60 이상 되신 분들이 이걸 뼈저리게 겪으셨죠. 왜냐면 그 당시에 실제로 이제 뭐예요, 실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실 때였으니까. 그분들이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죠. 대학교 학번으로 따지면 9학번인가? 9학번들이 이제 막 취업해야 될 타이밍에 터져가지고 마음고생들 많이 했거든요. 네. 대학교 학번으로 따지면 그 이상이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외환위기 때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위기는 절대 먼저 얘기해주고 안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러니까 팩트를 갖고 와서 반박을 해볼게요. 파운드화 가지고 지금 뭐라 말이 많죠. 파운드화가 폭락을 했다. 근데 사람들 그거 아세요? 평상시에는 파운드화 보지도 않아요. 근데 왜 갑자기 파운드화를 또 난리를 치냐 이거예요. 뭔지도 잘 모르면서. 파운드화가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영국에서 총리가 바뀌었는데, 총리 바뀌자마자 한 이틀 있다가, 며칠 있다가 영국 영향이 죽었죠, 그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지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영국 그 바뀐 총리가 감세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감세 정책. 네.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폭락을 합니다. 영국이 가끔씩 그래요. 약간 유럽연합이랑도 좀 좀 반대로 가요. 옛날에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영국 파운드화가 그래서 급락을 한대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웃잖아요 지금. 근데 왜 웃냐면 이거 어서 많이 보던 거거든요. 보세요. 영국이, 혹시 브렉시트 기억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브렉시트 들어봤다. 브렉시트 들어보셨죠?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잘 보세요. 네. 영국의 파운드화가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을 했어요. 여기에서. 여기 또 왜 급락했겠어요? 예, 그때 금융위기 터졌잖아요. 금융위기, 실제 금융위기가 터져갖고 주르륵 흘러나요. 근데요, 자 보세요. 그렇게 몇 년을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전저점이 여기죠. 여기가 이제 금융위기 터졌을 때 뭐 그때 감안해서 저점이 여기에요. 그 다음에 저점도 여기였고,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한 7년인가 8년 정도 이렇게 박스권을 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파운드화가 급락을 하거든요. 재밌어요 이거. 파운드화가 여기 순간적으로 급락을 하죠. 요 지점에서.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도 전 세계 증시가 난리 났었어요. 그때 독일 증시 있죠? 독일 증시가 시초가가, 독일이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선진국 아니에요? 독일 지수가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어요. 브렉시트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가 또 영국에서 국민투표를 했는데 통과가 됐네요. 난리 났었어요 그때. 전 세계 망한다고 막. 우리나라 그때 2016년, 내가 날짜도 기억해요. 6월 25일 이날 우리나라 증시 폭락했어요. 장중에 브렉시트 통과됐다 그래가지고 맨날 그냥 유로존에서 영국을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니들 망할 거다, 니들이랑 이제 안 논다 그러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난리를 지겠다니까요. 그런데 이때 아무튼 영국이 돌발 행동을 하면서
그때 돌발 행동이었어요. 예측하지 못한 퍽 때려버려.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그죠? 네, 유로존에서 싫어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영국의 파운드가 급락을 했는데 뭐예요? 의미 있는 전조점을 깨버린 거예요. 전 세계 환율 시장 유동을 쳤을까 안 쳤을까? 쳤어요 실제로. 망한다 그러면서. 근데 이 타이밍이 언제인 줄 아세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여기 12월 달에 했거든요. 근데 6월 달에 영국이 브렉시트 하면서 6개월 뒤에 여기 뭐 하고 있었겠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었겠어요? 미국이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했으니까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막 0.75%씩은 안 했지만 그때 금리 인상한다 그랬을 때 전 세계 이머징 증시가 환율이 급등하고 있었고요. 저번에 브라질 얘기해드렸죠. 네. 전 세계 이머징 증시 환율 급등하고 있었고 그리고 영국이 브렉시트 하면서 한 방 먹이면서 모든 게 일단락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요번에 금리 인상을 미국이 언제 했어요? 3월 달에 했죠. 그리고 지금 몇 월 달이에요? 9월 달이죠. 딱 6개월이거든요. 이게 왜 6개월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입니다. 요거 파운드와. 그냥 뭐예요? 코로나 전후로 이렇게 박스권이었거든요. 그전 저점도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돌다가 요번에 깬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서 영국이 뭐예요? 돌발 행동한 거예요. 우리 감세 정책 할 거예요. 네? 뜬금없이 감세 정책. 근데 솔직히 감세 정책을 하면요 좋은 거예요. 세금을 덜 내게 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그 나쁜 게 아닙니다. 네? 증세를 해가지고 뭐 한다는 게 그게 더 나쁜 놈들이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튼 뭐 세계의 저기 흐름이랑 좀 약간 다르니까 영국이 약간 돌발 행동을 해요. 보면 자동차가 보통 오른쪽으로 이렇게 주행하는데 여기 왼쪽으로 가잖아요. 약간 영국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나쁜 뜻을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네. 영국을 싫어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그때랑 똑같아요. 여기 박스권 돌다가 영국이 돌발 행동을 했는데 딱 미국이 3월 달부터 금리 인상 시작했는데 여기서 그래요. 그 2016년, 그 6년 전에 브렉시트 할 때 미국이 영국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별말 안 했어요. 지금 뭐라고 할까요? 저도 별말 안 하잖아요. 별말 안 해요. 네. 아무튼 이러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환율이 이제 빨리 꺾여야지 우리 증시도 좋아지긴 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지금 브렉시 저기 뭐야 영국 파운드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막 난리를 지기는데 정확하게 알고 하시면 돼요. 레퍼토리가 똑같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벌써 30분이 다 됐네요, 그죠? 네. 얘기가 좀 빨리 나가야 되니까 자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으면 찍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지금 이제 주식하기가 너무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봐도 진짜 기가 막혀요. 왜냐면 주식 좀 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 했더니 뭐 외환위기 온다고 그러죠. 예? 부동산 폭락한다고 맨날 뉴스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집은 괜찮나 싶어갖고 맨날 부동산 앞에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그거 확인하게 만들고 그죠? 네. 거기다가 푸틴 아저씨 뚜껑 열려서 핵전쟁 일으킨다고 하죠. 다른 나라는 코로나 다 끝나가지고 마스크 벗고 다니는데 그죠? 우리나라는 마스크 아직도 쓰고 있으면서 이제 또 겨울 진입하니까 막 또 사람들 걱정하고 있죠. 경기 침체 우려된다고 맨날 뉴스 나오죠. 정치인 저 아저씨들은 맨날 그냥 싸우고 있고 예? 나쁜 놈들 그죠? 그리고 있는 거 무서워서 주식하겠어요? 거기다가 뭐 무슨 강력 범죄 그죠? 너무너무 많고 그죠? 네. 이해가 안 되는 이기적인 사람들 너무 많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것처럼 느껴져요. 거기다가 외환위기까지 온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네. 막 다우지수는 맨날 전저점 깨고 있고 지수는 막 추락하고 있고 환율은 막 급등하고 있고 얼마나 겁이 나시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해드리려고 지금 오늘 준비를 했냐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언론에서 지금 위기가 온 게 아닌데 위기가 왔다 올 거다 반드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나 안 맞나 팩트 보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회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건 저도 싫어한다니까요. 보통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힘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잘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전 다른 얘기 하려고. 자, 이제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요. 자,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가 막 급락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계산부터 넣어볼게요. 주식시장. 네. 자, 시간 없어요. 시간이 30분 남았지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할 얘기가 많거든요.
최근에 그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나스닥 지수거든요. 이게 나스닥 지수가 16,200포인트 작년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올해 연초부터 하락을 계속했죠. 그러다가 금리 인상 자꾸 많이 하니까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자, 근데 미국이 낮에 이거 계산해놨는데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제일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증시 조정받은 거 아닙니까? 자, 여기가 저점입니다. 나스닥은 현재 전저점을 아직 안 깼기 때문에 말을 조금 빨리 할게요. 왜냐면 설명할 게 많아서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말을 좀 빨리 하면 발음이 조금 부정확해질 수 있는데 양해 좀 해주세요. 자, 아무튼 자, 이만큼 빠졌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이거 오늘 한꺼번에 다 얘기해야지 내일로 넘기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빠진 거냐면 35% 빠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빠져. 35. 근데 그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떨어질 때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지수가 떨어질 때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였냐? 코스피 지수입니다. 미국의 나스닥이랑 똑같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여기가 35%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도 35% 떨어지는 거. 아니면 이제 환율까지 감안해서 요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환율이 자꾸 올라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이거랑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왜냐하면 나스닥 지수가 35% 떨어지는 동안에 미국의 다우 지수는요 여기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거 얼마 떨어졌는 줄 아세요? 대충 한 20%밖에 안 돼요. 지금 다우 지수는 전저점을 깨서 막 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다우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어젯밤 떨어진 최저점까지 계산했을 때 22%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22%. 나스닥은 6월달에 이미 35%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우지수가 더 떨어진다고 불안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국채금리가 급등해서 나스닥이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나스닥이 안 빠져요. 그리고 나스닥보다 덜 빠진 지수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뭐라고 그래요? 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키를 맞추는 거예요. 지금. 나스닥은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덜 빠진 너희들이 내려와 이런.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좀 더 빠지는 거를 겁내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S&P 500 지수는 항상 나스닥과 다우지수의 중간이거든요. 여기는 25%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다우지수랑 S&P 500 지수처럼 비슷하게 22%, 25% 빠진 데가 어디냐면 유로스톡스. 이거 이렇게 책 나오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차트를 여기 있다. 네. 이게 유로스톡스 50인데 요것도 전저점을 살짝 깨서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고점 대비 얼마 빠졌냐면 25%. 그 다음에 독일 지수 독일 증시도 최근에 많이 빠졌고 전저점을 살짝 깼죠. 그죠? 요것도 계산해보면 25%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뭐 핵전쟁이 일어난다, 외환위기 왔다라고 난리를 지기는데 다 뭐예요? 네. 다 맞춰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들 외환위기 왔으면요 러시아가 진짜 핵 쏠 것 같으면요 25%밖에 안 떨어지겠습니까? 어디는 50%, 어디는 40%. 진짜로 패닉이면요 세력들이 패닉에 빠지면 그냥 붕괴됩니다. 우리 외환위기 때 증시가 붕괴됐을 때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외국인들이 미친듯이 파고 나갔잖아요. 그냥 환율 막 솟구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랑 이제 똑같이 환율이 급등하니까 외국인이 막 떠나간다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 머리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것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근거를 대면서 이래서 우리나라가 걱정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지만 외환위기랑 똑같다. 그거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 급등한다고 무조건 외환위기 옵니까? 맥락이 다른데 그때 외국인이 튀어나간다고 환율이 이제 급등한 거고 지금은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 증시 키 맞추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주식시장부터 먼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미국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미국의 다우지수, S&P 500 지수처럼 만큼 빠진 거는 유럽 증시. 프랑스는 22% 빠졌어요. 프랑스. 대만 증시도 한 25% 빠졌나요? 대만 있죠? 대만 가권 지수. 네. 대만도 요즘에 우리나라처럼 막 전저점 깨고 있어요.
대만 가까운 지수인데 여기도 오늘 2.6% 하락해서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똑같이 가야죠. 여기도 요게 계산해 보니까 한 25%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지고 35% 빠졌어요. 코스닥은 얼마 빠졌을까요? 37%. 코스피, 코스닥 각각 35%, 37% 빠졌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였느냐? 우리나라 지수 갖고 다시 얘기해보죠. 그러니까 나스닥만큼 똑같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오늘 저점이 여기거든요. 여기 어딘 줄 아세요? 자, 이 지금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귀 크게 열고 잘 들으세요. 네. 2020년 1월달 코로나 터지기 전입니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제가 갖고 있었던 최악의 시나리오. 네. 이런 얘기를 미리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항상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빠지고 올라가라. 여기서 이제 올라가라. 왜냐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영국의 파운드와 어쩌저쩌고 하면서 또 증시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패닉에 빠져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뺐어요? 여기까지 뺐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 미국의 나스닥 똑같아요. 나스닥 보실래요? 나스닥이 어디까지 빠졌죠? 여기까지 빠졌어요. 독일이나 이런 쪽은 더 떨어졌어요. 자, 여기잖아요, 저점. 코로나 터지기 전에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거의 다 빠진 거예요. 조금 더 남긴 했는데 아무튼 거의 다 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표현이 다 뺐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려놨다. 코로나 때 늘어났던 수많은 동학개미, 서학개미, 주린이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주머니에 아니면 가방에 돈다발을 많이 넣어줘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아니라 입는 거 다 벗겨서 심지어 팬티까지 다 벗겨갖고 알몸으로 보냈어요. 탈탈 털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신 분들 1번 찍어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돈을 많이 벌어서 그죠? 네. 보낸 게 아니라 진짜 속옷까지 다 벗겨갖고 네, 그러고 보낸 거예요. 다 내려왔어요. 자, 이걸 왜 강조를 하느냐면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원인이 뭔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그 가장 큰 문제의 원인들이 뭡니까? 여기서 쓰면서 얘기해 봅시다. 팩트를 한번 그러니까 팩트로 공격을 해야 돼요. 팩트로. 자, 인플레이션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경제를 이제 망하게 할 거다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거죠. 첫 번째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 가격 급등, 그죠? 네. 세 번째는 뭐겠어요? 공급망 문제. 네 번째는 전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것도 넣어주죠. 자, 일단 네 가지만, 이 네 가지가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생긴 문제가 요거 때문이라면서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자고. 왜냐면 이게 지금까지도 문제면은 진짜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져서 우리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증시가 폭락한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증시 폭락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그럼 내가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자, 보세요. 코로나 간단하죠? 끝났잖아요. 우리 마스크 쓰고 있지만 끝났어요 이거. 저번에 그 지난주에 미국의 그 유엔 총회 있을 때 그 기사 못 보셨어요? 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 벗고 다녀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안 하고 비행기에서도 마스크 안 써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다가 미국 유엔 건물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경비들이 아니 마스크 쓰라고 그래갖고 막 싸우대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싸워서 보니까 이겼어요. 유엔이 이긴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그 마스크 막 벗고서 유엔 본부를 막 활보하잖아. 코로나 끝났어요 이거. 우리나라 분들 거의 마스크 쓰고 다니지만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자, 됐고요. 네.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 가격 급등. 자, 보세요. 이게 문제인데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미국 연준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인플레이션은 크게 비용 인플레이션도 있고 뭐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있는데, 비용이 실제로 증가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올라가니까 나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올리는, 그냥 심리적으로 올리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용 인플레이션을 한번 보자고요. 비용. 네. 비용이 뭐겠어요?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원자재, 기름, 광물, 농산물, 그죠? 그리고 뭐겠어요? 운임. 택시비가 여기서 저기 가는데 5,000원이에요. 주로 택시를 많이 이용하셨는데 막 올라가지고 여기서 저기 가는데 2만원 달래요. 그러면 택시 타세요? 걸어가세요? 버스 타세요? 택시는 안 타겠죠? 혼자 타기 아까우니까 누구랑 같이 타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운임은 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뭐 비용 인플레이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냥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막 경제학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냥.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비용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는 자산 가격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봅시다. 대표적인 게 국제유가잖아요. 국제유가, 자,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죠? 자, 여기죠. 여기가 언젠데요? 러시아 전쟁 터지기 전에 그냥 작년 수준이에요. 다 내려왔잖아요. 그럼 비용 문제 큰 거 하나 해결됐네요. 국제유가 다 떨어졌으니까 70달러대예요 지금. 그죠? 자, 그리고 농산물, 광물 중에 광물, 구리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구리 가격이 언제로 떨어졌어요? 자, 여기까지 떨어졌죠? 여기가 어딘데요? 코로나 터지기 전하고 직후. 그 뭐예요? 다 내려왔잖아요. 이게 이렇게 올라서 비용이 늘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었다면서요. 근데 다 내려왔잖아요. 이미 몇 달 전에 다. 예? 니켈, 이게 점으로 돼서 잘 안 보이시겠다. 잠깐만요. 네. 니켈 가격인데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최근에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이게 언제 수준인데요? 작년 수준이에요. 그냥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여기. 그럼 뭐예요? 다 내려왔네요. 안정을 찾았겠네. 안 그렇습니까? 그래, 먹는 거 제일 많이 먹는 게 밀이잖아요. 밀 현재 가격이 어디에요? 최근에 여기까지 떨어졌거든요. 거기다 조금 이제 반등 나왔지만 어디에요? 그냥 작년 인플레이션 심해지기 전 수준이에요. 주요 원자재를 몇 개만 보여드렸는데 뭐예요? 다 내려왔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안 잡혀요? 잡히겠죠.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이거를 실어 나르는 운임이 막 뛰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뭡니까? 작년에 잠깐만요. 이거를 시간 안에 다 못 끝낼 것 같은 또 불길한 예감이 들긴 하는데, 작년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 중에 뭐가 있어요? H&M. 이게 뭐예요? 옛날 현대상선 해운주잖아요. 주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왜 그러겠어요? 운임이 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잖아요. 미국에 저번에 그 페덱스 얘기했었죠. 페덱스가 잠시만요. 페덱스 주가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고공행진을 했죠. 왜 그랬는데요? 운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급락했죠. 왜 급락했는데요? 여기 사장이 나와서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주주 여러분, 저희가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Why? 왜요? 운임이 내려가서. 주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이걸 뭐라고 포장했어요? 세계 경제가 안 좋아져서 경기가 악화돼서 페덱스 주가가 패대기를 쳤다. 끝났다. 뭘 끝나요? 운임이 너무 비싸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던 건데. 근데 뭐예요? 원래 자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른 자료를 갖고 와볼까요? 저기 우리원들 보여드린 건데요. 오늘 보여드렸나? 어제 보여드렸구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이 차트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 잠깐만요. 네. 이 차트 잘 보이시면 1번 찍어주시고. 잘 보이세요? 상하이 운임지수. 네.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입니다. 2020년 1월 이때부터 이때 한 중간이죠. 한 여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운임지수가 무지하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컨테이너가 뭐예요? 여기 써있잖아요. 상하이 해운거래소에서 집계하는 상하이 수출 컨테이너 운송시장의 15개 항로의 스팟 운임을 반영한 운임지수. 컨테이너가 뭔데요?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물건 실어갖고 이제 그 배를 통해서 배달하는 거 아닙니까? 운송하는 거죠.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게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류회사들이 돈을 엄청 번 거예요.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도 이제 그 좌석을 다 뜯어가지고 다 개조했잖아요. 물건 실어나는 거. 그래서 수익성이 좀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운임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었는데 최근에 어때요? 폭락하고 있어요. 미국이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리면서 운임 가격이 어디로요?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이만큼씩.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뭡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자,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 여기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등락률 파란색으로 10%, 9%, 9.7, 뭐 8.0 돼 있죠. 이게 일주일 단위로 집계를 내는데 일주일 사이에 10%, 그 전 주에는 9%, 그 전전 주에는 9%, 그 전전 전 주에는 8%씩 폭락한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운임 가격이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계 경기가 둔화돼서 저 운임이 폭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저게 올라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금리 올린다고 난리를 지은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 다 불안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뭐라 그래요? 저게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이제 부채를 들고 여러분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다 이제 주식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경기 둔화입니다. 미친 것들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경기 둔화,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경기 둔화. 미친 거죠. 근데 그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들이에요. 말을 좀 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신병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병자라는 게 아니라 속는 사람들이 정신병자라는 게 아니라 정신병자들한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망한다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망한다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못 살아요. 근데 그 뉴스를 맨날 보면서 내 주식 어떻게, 네. 마트나 어디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부동산 걸려 있는 그 우리 집 시세를 보면서 우리 집 어떻게 이러면서 이자 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큰 돈을 버실 수 있겠어요? 네? 작은 돈에 연연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이거 하락했죠, 그죠? 이거는 제가 지금 뭐 상상 속에 그걸 하는 게 펼쳐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비용 인플레이션은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산 가격 중에 이제 자산 가격 말고 기대 인플레이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유동성 증가 때문에 자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주식시장은 다 폭락해서 다 내려왔죠. 주식시장. 그러면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고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잡히는 지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뉴욕 연방준비은행, 뉴욕 연은에서 기대 인플레 추이를 발표한 겁니다. 최근에 한 보름 전인가 발표했어요.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뜻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랑 빨간색 선이 있는데, 요거는 빨간색 선은 1년짜리, 네. 요건 3년. 근데 둘 다 최근에 어때요? 급격하게 꺾이고 있죠. 그럼 뭐예요? 미국이 열심히 금리 인상을 너무 열심히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플레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꺾이는 거 가지고 뉴스에서 언론에서 뭐라고 해석하는 줄 아세요? 드디어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 올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올랐어요?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나라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열심히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7월 달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8월, 9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하는 게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게 잡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외환위기예요, 나쁜 놈들. 응? 자, 그리고 주식 말고 많이 올라갔던 게 뭐죠? 코인이죠. 코인, 그죠? 네. 코인은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네. 하지 마세요. 네. 주식도 힘드신데 주식보다 코인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실체가 없어서. 네. 코인을 보세요. 코인을 보시면 차트가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요. 보시면 이게 비트코인 차트인데 보이시죠? 네. 다 끌려 내려왔어요 지금. 다 끌려 내려오고 증시가 폭락을 해도 비트코인은 더 이상 폭락하지 않아요. 원래는 증시보다 더 살벌하게 떨어졌던 게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작년에 올라온 거, 코로나에 의해 올라온 거 싹 다 반납하고 여기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아니, 바닥이라고 하면 또 사실까봐 네,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다 끌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코로나 때로 다 내려왔고, 아까 원자재 다 내려왔고, 국제유가도 다 내려왔고, 다 끌려 내려왔잖아요 지금. 주요 자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거를 떨어뜨려야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산 시장을 다 충격을 줘서 지금 폭락을 시킨 거예요 지금. 뭘로요? 금리 인상과 2부로 구두로 공격을 한 거예요. 구두. 신고 다니는 구두가 아니라 2부로. 그래가지고 자산 가격을 다 폭락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히거든요. 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집값이 여러분들 집을 아파트를 뭐 3억짜리 사셨는데 3억짜리 샀는데 1년 지났더니 5억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비를 더 늘릴까요? 안 늘릴까요? 늘린다 1번, 안 늘린다 4번. 사람들이 늘릴까요? 안 늘릴까요? 집에서 집을 팔진 않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3억짜리가 5억 돼서 1년 만에. 그럼 소비를 늘려요? 안 늘려요? 멀쩡한 차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죠? 2억 늘었는데 뭐 까짓 거 뭐 그냥 그죠? 네. 자동차 찐이야. 여보, 내가 차 바꿔줄게요. 막 소비를 하거든요. 근데 5억의 집을 샀는데 지금 3억 됐어요. 돈을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은행 대출 냈는데 자꾸 금리가 올라가요.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소비 심리가 악화되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핵전쟁 일어난다, 뭐 예? 외환위기 온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그러면 뚝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뚝 떨어지겠죠.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저게 더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떨어지는 거예요. 비용 인플레이션도 지금 원자재 가격, 운임 다 떨어졌죠. 근데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지금 냉각이 되거든요. 주식시장 폭락하죠. 코인 폭락했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어떠냐? 미국 부동산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부동산보다 더 잘 갔던 게 미국 부동산인데, 미국에 이거 보세요. 아이고, 잠시만요. 뉴욕, 미국 주택 가격, 이거 되게 공신력 있는 데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S&P 코로직스 케어, 뭐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 상승률인데 미국입니다. 미국의 집값이 10년 만인가 20년 만인가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이다. 네. 10년 만에 폭락이라고까지는 그렇고 주택 가격이 꺾였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코로나 이후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재택근무하고 사람들이 좋았거든요. 여기. 미국 부동산은 종부세를 우리나라처럼 종부세를 많이 때려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코로나 이전으로 떨어졌잖아요. 너무 이제 막 금리를 세게 올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확 떨어진 거예요. 미국은 모기지론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서 대출 받아서 장기 대출 받아 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부담되니까 이게 주택가격 지수 꺾였다고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잡힌 거잖아요. 주로 많이 한 게 뭐예요? 주식, 채권, 주식, 코인, 부동산이었거든요.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면 사람들이 돈을 더 쓴다 안 쓴다? 소비심이 위축되니까 안 쓰고,
그러면 가격이 자꾸 낮아지죠. 물건 판매 가격이. 아니 거래가 안 되는데 그 집값을 자꾸 올려요? 떨어지지. 인플레이션을 지금 빠른 속도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를 세게 올리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있다 없다 있는데 언론에서는 오히려 그 효과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경기 둔화만 부추기고 있다고 하면서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그 자산 가격이 지금 다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떨어진 거다. 공급망 문제인데 내일 합시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말을 빨리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일 들어오실 분들 2번 찍어주시고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말을 못 끝내겠어요. 지금 57분이니까 뒤에 또 우리 김 시장님 방송하시니까 안 되겠어요. 내일 할게요. 오늘 좀 내용 도움 되셨다 3번 찍어주시고요. 네. 도움 되셨어요? 네. 죄송해요. 이게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마음은 오늘 다 해드리고 싶어서 애는 썼는데 잘 안 되네요. 네. 평상시에 못 보던 거 많이 보여드렸죠. 네. 힘들 내세요. 지금 힘든 거 여러분들이 힘드신 거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네.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참고 있는 것만으로. 네. 근데 외환위기 온다고 자꾸 호들갑 떠는데 집에 좀 가라고 하세요. 진짜. 외환위기 겪어보지도 않은 것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저는 외환위기를 이제 막 제가 뭐 사업을 하다가 외환위기를 당한 건 아닌데 저희 아버님이 외환위기 때 저희 아버님은 좀 그래요. 뭐만 우리 아버지가 전 주식을 안 하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아버님은 우리 아버님 오늘 귀가 좀 간지러우시겠네요. 우리 아버지 사업만 하시면은 혹 무슨 대형 사고가 터져요. 외환위기, 금융위기 막 이런 거. 그래서 걱정이에요. 우리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나마 자식들을 다 이렇게 잘 키우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뭐 손만 댔다 하면 전 세계에 막 금융위기나 어떤 뭐 그런 게 와요. 네. 지금 아무것도 안 하세요. 연세가 많으셔서. 네. 그다음부터 이제 그래서 저희 집이 휘청거려하고 저는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겪어봤거든요. 네. 본의 아니게 또 저희 아버지의 또 수치를 제가 드러냈네요. 그다음부터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거든요. 그때는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외환위기는요 절대 미리 얘기해주고 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외환위기 다룬 영화 우리나라 최근에 국가부도인가? 그런 영화 보면 사람들이 전혀 눈치도 못 채요. 그러다 어느 날 뻥 터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먼저 얘기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아까 뭐 브렉시트부터 파운드와 얘기 쭉 해드렸는데 내일은 이제 공급망 문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전쟁은 사실 얘기를 길게 할 게 없는데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드려야 돼요. 내일 얘기할 거 미리 예고를 좀 해드릴게요. 내일은 아까 이제 공급망 저기 SCFI 보여드렸는데 뭐 BDI 지수도 BDI도 있으니까 그동안 갖고 와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보다는 이제 공포 지수 그 다음에 CDS 프리미엄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이런 거하고 그런 거 쭉 얘기를 좀 내일 해드릴게요. 내일 마무리는 내일 짓자고요. 내일. 네. 지금 이제 왜 이렇게 힘드냐면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실제 이제 무기를 가지고 사람이 죽어 나가면서 그리고 그 무기에 의해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큰 싸움이 있는 거예요.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그죠? 네. 아시아도 좀 포함되어 있겠지만 다 뭐 하고 있냐면 국가들끼리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전쟁 중인 거예요. 경제 전쟁 중인 거예요. 경제 전쟁 중. 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고래 싸움이 터진 건데 우리는 세우니까 사이벼가지고 지금 터질 듯 말 듯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버티고 계신 거고. 근데 이제 고래도요 피해가 너무 크면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요. 항상 이러다가 어느 특정 시점에 갑자기 화해를 하면서 이제 누가 중재를 좀 하면서 이제 살살 이게 국면이 또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가요. 잠잠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발 언제 끝나나요? 그런 얘기 물어보지 마세요. 스스로한테도 물어보지 마시고.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시간, 어디까지, 장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회복이 될까요? 회복이 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런 거 제발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생각들을 하시죠? 하지 마세요. 생각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어제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뭐예요? 뉴스 보면 도망치시라고. 응? 도망치셔야 돼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시고 그래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언제 오를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빨리 도망치셔야 돼요. 어디로?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곳으로. 그게 어디겠어요? 주무시든지, 응? 술 빼고 아무거나 다 하셔도 돼요. 술은 드시지 마요. 생각이 더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동트기 전이 제일 춥다고 하죠.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힘드신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상해서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굉장히 이게 오래 걸렸는데 여태까지 견디신 것만으로도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죠? 네. 아침이 꼭 와요. 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여기 3, 4번 공급망 문제, 전쟁, 그리고 또 하나 더 곁들여서 내일 쭉 얘기를 드릴게요. 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주무세요.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 지금 저기 제 뒤에 우리 김 실장님이 방송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데, 이분도 지금 폭락장에도 매일 방송하시죠, 그죠? 김 실장님 보니까 그런 거 하신데, 이번 주가 계속 이런 거 하신단 말이에요. 하락장에서 이제 낙폭과 대주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폭락 나왔다가 어떤 식으로 반등이 세게 나오는지 쭉 설명해 주신대요. 매일매일 종목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뭐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죠? 네. 저는 이제 큰 시황 잡아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못 해드리니까 우리 김 실장님이 또 경험이 많으시니까 얘기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꼭 들으세요. 힘드신 분들은. 그러면 개별주들이 저때 저렇게 폭락했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구나. 네. 그런 걸 좀 많이 알게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내일을 위해서 오늘 푹 쉬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세요.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 내일도 꼭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